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과 잠실나들목 사이에서 북쪽 방향 한강 건너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강 남북횡단 수영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영 동호회에서 단체로 이렇게 한강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횡단하는 수영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등에다 구명 튜브를 매달고 한강을 횡단하는 수영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름이 낀 날씨고요. 오늘 오후 6시에서 9시경에는 장맛비가 내리는 걸로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과 잠실나들목 사이입니다. 잠실대교 서쪽으로 한 250m 지점에서 한강 남북횡단 수영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실 겁니다. 화이팅! 자, 오늘 현재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3일 자전거 보시죠. 7월 23일 토요일 아침 6시 33분 정도 됐습니다. 주말이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저를 한번 비추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한강 페스티벌이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린다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평일에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 이곳 한강 자전거 길인데요. 오늘은 토요일 7월 23일 토요일 주말이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화 티벳에서의 7년 Seven Years in Tibet입니다. 티벳에서의 7년 Seven Years in Tibet이라는 영화, 주연이 누구였던 거 아시죠? 주연 배우가 브래드 피트였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티벳에서의 7년. 브래드 피트가 그 오스트리아의 산악가 하이니 하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영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브래드 피트가 영화 주연했던 그 티벳에서의 7년, 브래드 피트가 하이니 하러 역할을 했는데요. 그 영화가 개봉된 게 제 기억에는 한 1997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5년쯤 전에 개봉이 된 영화인데요. 그 브래드 피트가 하인리 하러 역할을 했고, 그 하인리 하러가 어떤 인물이냐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세계 최초로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입니다. 해발 3,970m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올랐던 인물이고요. 그게 1938년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1944년부터 1951년까지 중국의 티벳에 가서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스승 역할을 한 7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즉 티베트에서 7년 동안 생활한 내용을 나중에 고국 오스트리아로 귀국해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게 티베트에서의 7년, 7 years in 티벳이고요. 그게 영화로 나온 게 1997년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티베트에서의 7년입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세계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의 최고봉 인도네시아 푼착자야입니다. 해발 4,884m. 뉴기니 섬의 동쪽 지역은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독립국가고요. 뉴기니 섬의 서쪽은 인도네시아 땅인데요. 그 인도네시아 땅에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인 푼착자야가 있습니다. 해발 4,884m. 그곳을 그 하인리 하르가 또 세계 최초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하르는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를 1938년에 세계 최초로 올랐고, 그 다음에 1962년에는 오세아니아의 최고봉 인도네시아에 있는 푼착자야를 해발 4,884m 푼착자야를 또 세계 최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인리 하르인데, 그게 이제 영화 브래드 피트 주연의 티베트에서의 7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거 세계 최초 등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포츠 브랜드의 상징성 다 알고 계시죠? 나이키, 미국 브랜드 나이키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 신화에 니케가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그걸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를 입으면, 나이키를 신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 나이키. 원래는 리복이 더 잘 나갔다 하는데요. 20여 년 전에 나이키가 just do it, 당장 실행해라, 주저하지 말고 당장 실행해라, 그걸 just do it 이라고 하죠.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급성장하면서 나이키가 리복을 이제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식스는 뭘 상징합니까? 아식스, 일본 브랜드 아식스. 그건 라틴어로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 그 라틴어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 설이 있는데 이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ll day I dream about sports의 이니셜 합성어다. 즉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아디다스. 거기에서 분리된 게 퓨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브랜드에 원래 휠라가 있죠. 휠라. 1911년, 지금부터 111년 전인 1911년에 휠라 삼형제가 만든 브랜드가 휠라라고 합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노스페이스가 뭘 상징합니까? 노스페이스 미국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이런 곡선 3개가 겹쳐 있는 게 로고지 않습니까? 노스페이스의 로고, 곡선 3개가 겹쳐 있는 건데요. 그게 알프스의 3대 북벽을 형상화한 로고입니다. 알프스의 3대 북벽이 뭐냐? 마테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입니다. 마테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가 알프스의 3대 북벽인데요. 그러니까 알프스는 정말 근대 등산의 발원이 이제 몽블랑이라고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이 근대 등산의 발원이죠. 그 몽블랑 말고 나머지 봉우리 마테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이 3개가 알프스의 3대 북벽인데요. 알프스의 그 3대 북벽은 정말 오르기가 어려운 수직 절벽에 가까운 그런 봉우리였는데, 그래서 인간이 도전에 거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실패하고 거기에서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라이머들의 무덤이다, 등반가들의 무덤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험준한 곳이 알프스의 3대 북벽인데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도전을 거듭해서 1930년대에 다 세계 최초로 알프스 3대 북벽을 등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거입니다. 아이거 해발 3970m. 오스트리아 산악가 하인리 하러가 1938년에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 정상을 세계 최초로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세계 최초로 하면은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근대 등산의 발원이 왜 몽블랑이냐면, 원래 과거에는 높은 산은 신들의 영역, 신들이 사는 영역이어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기를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또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러한 구역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높은 산은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높은 산에는 누가 함부로 오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1786년, 지금부터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고 그 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던 연도이기도 하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 해를 기준으로 그보다 3년 앞선 17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1회 동계올림픽 열렸던 곳이 1924년 프랑스의 샤몬인데요. 거기에서 그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입니다. 해발 4807m를 바라보던 탐험가가 우리는 저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지금까지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누구도 오를 생각을, 등정할 생각, 엄두를 못 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 올라 볼까? 라는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세계 최초로 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오른 사람한테는 상금을 주겠다라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르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발발 3년 전인데요. 1786년. 그래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근대 등산의 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높은 산이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의 대상이 됐습니다. 등산이 스포츠로 전환되는 그 역사적 순간입니다. 1786년입니다. 제가 2년 4개월 전에 출판한 책, 2년 4개월 전이니까 2020년 3월인데요. 그때 제가 인문학 서적 두 번째로 출간한 게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입니다. 그게 그 표지 사진에 제가 지금부터 12년 전에 알프스 3개국을 6박 8일간 여행했을 때 알프스 최고봉을 샤모니 지역에서 1924년에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에 올라서 거기에서 해발 4807m 몽블랑 정상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때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을 2년 4개월 전에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책을 출판할 때 책의 표지 사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계속 오르겠습니다. 풍납토성 나들목을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급경사에서 끌고 가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알프스 최고봉 해발 4807m가 근대 등산의 발원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래서 오스트리아 산악가 하인리 하러가 알프스 3대 북벽, 노스 페이스라는 게
북쪽의 벽이란 뜻이죠. 북벽. 그래서 알프스 3대 북벽 세계 중에 하나인 아이거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오른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9년에 독일에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하나인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선발을 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가 1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난가 파르바트는 인도 쪽에서 올라갑니다. 그 독일에서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공모를 했는데요. 그게 1939년 무렵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산악가 하인리 하르가 선발이 됐습니다. 왜냐?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올랐다라는 건 대단하기 때문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가 1939년에 이제 인도를 통해서 등정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인리 하르가 당연히 포함이 돼서. 그런데 실패하고 하산을 합니다. 하산길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을 상대로 유럽은 동맹을 맺고 결사항전을 했는데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독일에 의해 점령이 됐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딱 다음 연도, 즉 이듬해인 1940년 6월 14일 날 프랑스 파리가 점령이 됐고, 그로부터 8일 후인 1940년 6월 22일에 프랑스는 독일을 상대로 항복을 했었는데요. 그 항복 직전에 도저히 유럽 대륙에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유럽 대륙에 있는 영국군 그 다음에 다른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군 이러한 독일에 대항해서 싸우는 모든 병력들 총 34만 명 정도 됩니다. 영국군이 한 23만 명,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군이 한 11만 명 해서 총 34만 명의 병력을 무사하게 프랑스의 덩케르크 항구에서 영국으로 철수시킨 이른바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윈스턴 처칠이 실행해서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수상에 취임을 하고, 그로부터 딱 16일 후인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딱 열흘 동안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34만 명의 병력을 무사하게 프랑스 덩케르크 항구에서 영국으로 철수시킵니다. 그 철수가 완료된 때로부터 딱 열흘 후인 6월 14일에 프랑스 파리가 독일의 히틀러한테 점령이 됩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6월 22일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여하튼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프랑스 파리가 점령되기 딱 열흘 전에 완료가 됐었는데요. 윈스턴 처칠은 취임한 지 딱 16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 세계적인 작전인 철수 작전을 성공시켰고, 그게 성공됐기 때문에 나중에 연합군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그로부터 4년 후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됐던 그러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여하튼 윈스턴 처칠이 했던 또 명년설이 있습니다. 1940년
1944년 6월 6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고요. 그보다 4년 앞선 1940년 6월 4일에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을 띄엄띄엄 총 2번을 하신 분이죠. 수상을 1940년부터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당일 오전까지 수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한 3년 동안은 수상을 못 하다가 다시 1948년부터 52년까지 또 한 3년 반 정도를 영국에 수상을 했죠. 그래서 현재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 70주년인데요. 그러니까 1952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해서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연도인 1952년, 우리 한국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입니다. 그때 영국의 이제 수상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 수상을 2번째로 했던 시기입니다. 여하튼 윈스턴 처칠은 또 1953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와 경합을 벌였는데 그걸 물리치고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짜리입니다. 그걸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고, 이듬해인 1954년에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윈스턴 처칠은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고,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년이죠. 2002년에 영국의 BBC, 세계적인 방송국인 영국의 BBC가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했는데 누구였겠습니까? 객관식. 진화론의 찰스 다윈, 인도화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윌리엄 세익스피어, 그 다음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나폴레옹을 무너뜨렸던 1805년 10월 21일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의 영웅 영국의 넬슨 제도, 그 다음에 1815년 6월 18일 나폴레옹을 완전히 꺾어버렸던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영국의 웰링턴 공작, 이런 인물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천호역에 도착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윈스턴 처칠. 그 정도로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윈스턴 처칠인데요. 자, 그 윈스턴 처칠이 연설도 대단히,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대단히 잘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무차별 폭격을 했었는데요. 영국민들은 좌절하고 공포에 휩싸였는데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전시 내각을 이끌면서 수시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영국인들에게 사기, 용기를 북돋아주는 연설을 많이 했다 합니다. 대표적인 연설이 1940년 6월 4일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완료한 날입니다. 그날 영국 의회에서 윈스턴 처칠은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영국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즉 독일한테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들판에서, 언덕에서, 육지에서, 해상에서, 평지에서, 산악지대에서 우리 영국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신세계가 구세계를 구원할 때까지 우리 영국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라고 명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세계는 미국을 칭하고 구세계는 영국을 칭합니다. 신세계인
미국이 구세계인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을 지원할 때까지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결사항전하겠다, 뭐 그런 취지의 연설인데요. 미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못하고 있었죠. 왜냐, 1차 세계대전에 개입해가지고 많은 국력 손실이 있었다 보니까 전쟁 개입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는 함부로 개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함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여하튼 윈스턴 처칠은 신세계인 미국이 구세계인 영국을 구원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연설을 해서 국민의 심금을 울렸었습니다. 여하튼 윈스턴 처칠은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대항해서 싸우는 연합국의 주축이 영국이었는데, 그 아까 하인리 하러의 독일 원정대가 히말라야 14자 중에 하나인 인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난가파르바트 등정에 실패하고 하산을 했는데, 하산할 때 그 지역이 인도지 않습니까? 인도는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독일의 탐험대, 등정대가 그쪽을 하산하니까 2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은 극한 대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군이 그 독일 원정대를 체포했고, 그 체포된 원정대 안에는 하인리 하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군 수용소에서 5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합니다. 1939년부터 1944년까지 5년 동안 영국군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벳으로 갑니다. 그래서 티벳에서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 동안 티벳에서 체류하면서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되고, 나중에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하인리 하러가 귀국해서 회고록을 쓴 게 티벳에서의 7년, 세븐 이어스인 티벳이고, 그게 1997년,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영화로 나왔는데, 브래드 피트 주연이죠. 브래드 피트가 하인리 하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인리 하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62년에는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에 있는 푼착자야 해발 4,884m를 또 세계 최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아침 7시쯤 됐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